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6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수소이온 농도를 유리점검법으로 측정할 때 적용 범위 및 간섭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적용 범위는 시험 기준의 pH를 0.01까지 측정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에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다음에 유리 전극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색도, 탁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나요? 용액의 색도나 탁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번 유리 전극은 산화 및 환원성 물질이나 염도의 간섭을 받는다. 산화 및 환원성 물질 그리고 염도의 간섭을 받나요? 받지 않죠. 그래서 유리 전극은 답번에 있는 것처럼 용액의 탁도, 용액의 색도나 탁도 그리고 라번에 있는 것처럼 환원 및 산화성 물질 그리고 염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죠. 그래서 61번에서 간섭 물질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2번 운반가스로 순도가 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자, 운반가스를 우리가 캐리어 가스라고 그러죠. 시료를 운반해서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가스인데 주로 불활성 기체로 많이 사용하면서 질소나 헬륨이나 수소를 일반적으로 운반 기체로 많이 쓰죠. 자,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단서상에서 순도가 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하는 검출기를 찾아라는 소리겠죠. 라번의 전자포형 검출기 ECD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소각 시설의 소각제 시료 채취에 관한 내용 중에서 회분식 연소 방식의 소각제 반출 설비에서의 시료 채취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행 시간이냐, 운행 횟수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운행 횟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는 답에서 제외. 자, 그리고 몇 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기본적으로 몇 회 이상을 채취하죠? 2회 이상. 그래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꼭 운행 횟수와 2회 이상이 핵심이니까 공정시험법이나 법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4번에 보시게 되면 반고상 폐기물이라고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몇 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느냐? 반고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고상은 15% 이상, 액상은 5% 미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5% 이상 15% 미만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입니다.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설명한 시료 축소 방법은 기억, 모아진 대시료를 4목골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편다. 자, 니은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디귿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 양식 취해서 혼합해서 하나의 시료로 한다. 자, 이론상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가장 핵심 부분이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총 20개의 덩어리. 그래서 가로 4, 세로 5, 총 20개의 덩어리로 구획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획법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 외에도 시료 축소 방법은 교사법이 있고 원추사분법 이렇게 해서 시료 축소 방법은 3가지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의 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광원부의 광원으로는 가시부와 건적외부 그리고 자외부 두 개가 있어요. 가시부와 건적외부에서는 텅스텐 램프 그리고 자외부의 광원으로는 중수소 방전관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가번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헷갈릴 경우에서는 자외부의 지옥 그리고 중수소 방전관의 지옥 이렇게 두 개를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아도 된다고 이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가번이 시험 조작 중에서 적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적시는 30초 이내. 가번에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Hg 이하, 15mmHg 이하 맞죠? 답은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하면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이가 g당 얼마? g당 0.1mg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g당 0.3mg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답은 비함집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하면 금속판이나 구리선에는 기름이 흡수되나요? 흡수되지 않나요? 흡수되지 않죠. 흡수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변압기의 내부 부재를 뜻합니다. 외부 부재가 아니고 내부 부재. 그래서 비함침성과 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의도 오답으로 자주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비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시료 중의 비소를 삼가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갈로를 넣어서 발생되는 비와 수소를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이때 나타나는 적자색의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환원을 시킨 다음에 갈로를 넣어서 발생되는 비와 수소를 그랬잖아요. 비와 수소가 환원된 물질이거든요. 그럼 환원된 물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원제를 주입을 해야 돼요. 따라서 환원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이 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에 보시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 유리정극법 측정을 위한 표준 용액 중에서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을 외웠을 때는 수퍼인 7부옷의 탄수미에 그죠? 여기서 수라는 것은 수산염, 프라는 것은 프탈산염,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7부옷에 부라는 것은 붕산염, 그리고 탄이라는 것은 탄산염, 숨이라는 것은 수산화 칼슘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pH가 크죠. 왼쪽으로 갈수록 pH가 작은 표준 용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pH가 작다는 것은 산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pH가 크다는 것은 알칼리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수산염 있나요? 수산염 있네요. 그래서 바로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수산염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퍼인7부옷의 탄수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액 중에서 PCB라는 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용출액 중에 PCB를 핵산으로 추출한다. 그래서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핵산. 그리고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검출기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란 ECD. 자, 정제는 활성탄 클럼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제를 했을 때 사용되는 것은 활성탄 클럼이 아니고 뭐죠? 실리카겔 클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출용의 정량 한계는 0.0005mg/L.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정량 한계를 기억했을 때는 용출 용액에서 그리고 액상 폐기물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용출 용액에서 정량 한계는 0.0005mg/L, 액상 폐기물에서 정량 한계는 0.05mg/L라는 것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의한 분석 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간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장치나 불꽃의 성질에 기인하는 분광학적 간섭, 분광학적 간섭은 있습니다. 답은 시료 용액의 점성이나 표면 장력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리적 간섭. 답은 시료 중에 포함된 유기물 함량, 성분 등에 의한 유기적 간섭. 답은 불꽃 중에서 원자가 이온화하거나 공존물질과 작용해서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을 생성, 기저상태 원자 수가 감소되는 것과 같은 화학적 간섭. 여기서 기저상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섭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간섭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반면에 분광학적 간섭이나 물리적 간섭이나 화학적 간섭은 해당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량 한계 기준은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했어요. 자, 이때 정량 한계는 0.1% 이하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시료 20g에 고형물 함량이 1.2g이 있다면 다음 중에서 어떤 폐기물에 해당하느냐? 여기서 폐기물은 고상, 액상, 방고상. 그러면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고형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 나누기 폐기물의 함량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폐기물이 지금 얼마냐면 20g이에요. 고형물은 1.2g이에요. 그럼 1.2g 나누기 폐기물 20g 곱하기 100을 하면 6%라는
고형물 함량이 나왔어요. 그럼 6%는 5%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죠. 그래서 반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15%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HCl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HCl 용액의 비중은 1.18입니다. 자, 그럼 먼저 카본 14W/W%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14W/W%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비중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g/ml를 쓰시면 돼요. 자, 따라서 1.18 g/ml에서 ml를 리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주세요. 몰 농도를 계산하니까. HCl은 H가 1, Cl이 35.5니까 분자량이 36.5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여러분들 36.5g을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농도가 14%니까 14%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농도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4.56몰이 나왔어요. 반면에 15W/V%를 보면 15W/V는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100ml에 15g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ml분의 15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10의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 농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비중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비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중을 사용할 때는 뒤쪽에 농도를 보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단위로 맞추시면 돼요. 답은. 자, 그리고 답안에 보면 155g/L예요. 그럼 155g/L는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36.5g을 해서 곱해주면 바로 몰 농도가 나오죠. 그리고 1.3 곱하기 10의 5성 ppm, ppm이라는 단위가 mg/L예요. 그러면 1.3 곱하기 10의 5성 mg/L을 몰 농도로 고치려고 하면 일단 mg을 g으로 고쳐요. 그런 다음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농도가 가장 높은 값은 4.5가 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 지금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두 가지 시험 방법으로 모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냐면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중금속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죠. 따라서 수원이 정답이 되죠. 수원의 분석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시향 같은 경우에서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흐름법으로 측정하는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유기인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 PCB예요. 이 두 가지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용출 시험 방법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용출 조작은 진폭이 4에서 5cm, 자, 진탕기로 분당 몇 회, 그리고 연속으로 진탕한다. 진탕 시간이죠. 그래서 진탕기로 진탕하는 횟수는 분당 기억회, 진탕 시간은 여러분들이 니은. 그럼 여기에서 진탕 횟수 같은 경우에서는 분당 몇 회가 되는 거죠? 200회. 그리고 시간은 6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도관리 요소 중에서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매질의 인정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 절차서에 따라서 인정 표준 물질을 분석한 결과값과 인정값과의 상대 백분율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값은 뭐를 의미하느냐? 정확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가 각각 10과 12인 폐액을 동일 부피로 혼합하면 pH는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pH가
7 이상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OH-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pH가 10이라는 것은 pOH가 얼마죠? 14에서 10을 빼면 4가 돼요. 그리고 12라는 것은 pOH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pOH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라는 식을 쓰잖아요. 따라서 OH-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pOH 몰퍼리터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pOH가 4면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터, pH가 2면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터라는 것은 pH가 10인 값을 pOH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없으면 부피는 1대1, 같은 동일한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1대1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pH가 12인 경우에서는 pOH가 2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몰퍼리터 1 따라서 나누기 부피의 합 1 플러스 1, 그죠? 1대1이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OH-의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퍼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OH- 농도가 있을 때 pH를 구하는 방법은 14 플러스 로그 OH-. 반면에 H 플러스 농도가 있을 때 pH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14 플러스 로그 5.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퍼리터를 하면 11.7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pH가 17 이하가 되면 pH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7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되면 pOH로 바꿔서 OH- 농도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시험 대상의 시료 용액 조제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매의 pH 범위는 용매의 pH 범위 아주 중요하죠. 5.8에서 6.3. 용출시험에 관계되는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리고 80번 시료 중에서 수분 함량 및 고형물 함량을 정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고형물 함량은 정발 접시의 무게 W1이 245g, 건조 전의 정발 접시와 시료의 무게가 260g, 건조 후의 정발 접시와 시료의 무게가 250g이에요. 그러면 수분의 함량이라는 것은 시료량 W2에서 건조 후의 값 W3 나누기 W2-W1이죠. 그러면 W2라는 시료량이 지금 260g, W3 건조 후에 남아있는 시료량, 그러면 수분량이 되는 거죠. W2-W3는 수분량, W3가 지금 250g, 그리고 W2 260에서 W1 245g을 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66.67%라는 수분의 함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형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의 함량을 더하면 100%가 되니까 100%에서 수분 함량을 빼면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 과정이 아닌 것은, 자, 보시다시피 7개의 과정이 있어요.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과정. 자, 그리고 답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과정. 답은 폐기물 처리업 기술 요원 과정.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기술 담당자 과정. 따라서 나번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풀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 중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입니다. 장비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적정 능력이 갈로 이상의 냉장 차량 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니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장비를 나타냈을 때 적재 능력이 얼마 이상이죠? 0.4톤 이상의 냉장 차량인데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몇 대? 세대 이상. 그래서 0.45톤 세대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영을 하려는 자가 처리시설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소각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매립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답은 멸균분쇄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암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래서 산업시험원. 그래서 기억을 했을 때, 자, 멸균 분쇄 시설은 환경, 보건, 산업시험원 이렇게 했죠. 따라서 멸균 분쇄 시설이 정답이에요. 이 외에도 나머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소각시설은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 그래서 소각시설은 환경기계, 산업시험원에서 검사하죠. 자,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그래서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에서. 3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시험원. 따라서 음식물류는 환경산업시험원. 그리고 시멘트 소속로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따라서 시멘트 소속로는 환경기계산업시험원에서. 이렇게 기억을 여러분들이 암기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84번.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기준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 처분, 그리고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 처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은 병리계 폐기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의료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조직물류 폐기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그리고 혈액오염 폐기물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종류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론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85번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의 폐기물 처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기억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 기관에는 니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통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며칠을 뜻하는 거죠? 30일. 그런데 고철을 재활용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죠. 60일. 따라서 30일과 60일이 정답.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답은 연료화 시설, 답은 탈수 건조 시설, 답은 응집 침전 시설, 답은 정발 농축 시설. 답은 응집 침전 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 시설 중에서 화학적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고 반면에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면 압축, 압출, 성형, 주조시설, 그리고 파쇄, 분쇄, 탈피시설, 절단시설, 용융용해시설, 연료화시설, 정박농축시설, 정제시설 등이 해당하죠.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의 수립 주기는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 방안. 자, 그리고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이 있어요. 자, 풀이해 보시게 되면 억제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데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숙지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0번 보면
정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1번. 1일 처분 능력이 30톤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30톤이 아니고 50톤 이상. 나번 1일 재활용 능력이 30톤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열회수 시설. 자, 여기서는 소각시설이나 소각열회수 시설은 50톤 이상이죠. 다음에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 자,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은 맞죠? 다음에 매립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자, 일반 폐기물은 얼마죠? 15만.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1만.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팁에 있는 내용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인 경우입니다. 변경 허가예요. 자, 가번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나번에 운반 차량, 임시 차량은 제외합니다. 운반 차량의 정차. 다번에 처분 대상 폐기물의 변경, 라번에 폐기물 처분 시설의 신설. 따라서 가번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팁을 여러분들이 보고 답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92번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에 처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감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음에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번의 설명이 잘못됐죠. 92번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사용 개시 신고 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자,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번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바로 나왔네요. 또 하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 결과서 두 개의 서류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가번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용해로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600kg 이상 맞습니다. 나번 소각열회수 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500kg이 아니고 얼마죠? 600kg 이상. 압축이나 파쇄 분쇄 또는 절단 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 라번의 사료와 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 자, 기술관리인이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5번에 보시게 되면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전금의 산출 기준 항목으로 틀린 것은 가번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들어가겠죠. 나번에 매립시설의 제방, 유실 방지에 드는 비용, 그리고 답은 매립시설의 주변 환경 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의 민원 처리에 드는 비용. 자, 민원 처리에 드는 비용하고는 관계없죠. 반면에 여기 보면 매립시설의 제방, 유실 방지에 드는 비용은 들어가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토양조사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토양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 토양오염을 조사를 하는 것은 연 1회입니다. 반면에 조사 지점은 4개소 이상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토양오염은 연 1회 이상, 그리고 조사 지점은 4개소 이상. 그러면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7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유해 폐기물 등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활용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나번에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와 처분도 오답으로 자주 나오죠. 처리라는 것은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처분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소각, 중합,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처리와 처분의 용어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갑,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의 이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청정지역,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풀이를 보시는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 부유물질이 SS죠. 그래서 청정가 지역, 나 지역이 있는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은 기준치가 똑같아요. 30, 50, 70.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암기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깨끗한 지역이 청정지역이니까 가장 숫자가 낮아요. 숫자가 낮다는 것은 기준치가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 지역, 나 지역으로 할수록 커지죠. 그래서 357로 기억하든지 30, 50, 70으로 그대로 기억하셔도 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00씩 증가하죠. 200, 300, 400. 그러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중에서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면 가장 첨의 값은 200이죠. 200, 300, 400이니까. 따라서 가번이 정답. 이 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후관리이용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사후관리이용보증금의 사전 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갈로인 시설로 하는다. 이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니은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 적립권, 적립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죠? 3,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되니까 3,300제곱미터 이상 1개월 이내. 답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가번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계획서, 나번의 수탁 처리자의 수탁 확인서, 다번에 폐기물 전문 분석기관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 다번에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가번, 반면에 나번과 다번과 라번의 서류는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